저는 새벽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잠을 설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리플, 헤데라, 그리고 ENS가 미친 듯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코인들은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들인데 지금 은행들과 그 외의 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도 암호화폐의 특성에 맞춰서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기 전에 미국 금융에서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는지 알려드리고 지금 은행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왜 암호화폐라는 인프라 위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지 정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계좌번호가 긴 숫자들로 되어 있어서 실수로 잘못 누를 때가 있는데 만약 잘못 누른 계좌의 소유주가 원래 보내려고 했었던 계좌의 소유자의 이름과 같다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실수로 잘못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페이팔이라는 온라인 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1998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은행은 일론 머스크가 창시자 중 한 명인 만큼 계좌번호 대신 이메일로 이체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엔 은행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으론 수수료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또 시간도 그만큼 걸렸었는데 이트랜스퍼는 단지 계좌번호 대신에 이메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은행에서도 이 방법을 도입했을 만큼 송금의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이트랜스퍼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여러분들의 지갑은 26자리에서 35자리로 단지 숫자만이 아닌 영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보다 더 복잡하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복잡해서야 실생활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쓰기에 어려울 겁니다. 이더리움의 최초 투자자도 페이팔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피터 띠엘이었던 만큼 이더리움도 암호화폐 지갑의 불편함을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을 통해서 복잡한 지갑 주소에 보기 쉬운 도메인을 붙여서 해결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다른 암호화폐에서 볼 수 없는 편의성을 더한 거죠. 은행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 트랜스퍼가 수수료가 더 적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든 간에 한계라는 게 있죠. 지금 은행에서는 수수료와 속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하는 부분은 더더욱 은행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는 암호화폐를 더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건 4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거래 내용인데 5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들었던 수수료가 단돈 0.7달러였습니다. 6억 5천만 원을 보냈는데 수수료가 단돈 1,000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거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는 거래도 바로 되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데요. 은행들도 이제는 이러한 송금 시스템을 원합니다. 암호화폐는 국경에 상관없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거고 다른 국가에 송금할 때 은행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은행 쪽에서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해줄 때 드는 돈에 비해서 그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리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은 헤데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는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줘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는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코인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의 신용카드에 적혀있는 마스터카드가 바로 어제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크립토 크레덴셜이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단순히 그냥 거래소보다도 못한 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크립토 크레덴셜은 26자리에서 35자리의 숫자와 영어로 되어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아닌 이 앱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보다 손쉽게 송금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암호화폐 대중화에 꼭 필요한 앱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코인들이 상승을 할지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마스터카드가 크립토 크레덴셜이라는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은행에 관련된 코인들인 리플, 헤데라, 그리고 ENS가 이번에 오고 있는 알트장에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암호화폐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가 현금을 대처할 거고 은행은 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은행과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건 이제 금융기관들도 현금보단 암호화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고 있는 알트장에서 은행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플과 헤데라는 크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왜 호전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졌는데,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건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되는 자료들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MJ였습니다.